날이 아주 덥습니다, 그렇죠? 야, 먼노의 날이 이렇게 덥습니까? 내가 원래 2시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내가 이걸 옮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옮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안 옮기거든요. 예,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 새끼가 하기 싫어서 옮겼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빗줄 어디요?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과의 이치 관계를 했었죠, 그렇죠? 네. 제가 아주 천천히 나간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드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웠는데 원과 직선의 이치관계 이런 걸 배웠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더라?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접한다. 이 말의 뜻은 D하고 말이 똑같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더라?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더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얘를 우리 D라고 한단 말이야. D가 R보다 크다. 이럴 땐 어쩐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웠습니까? 원이 있으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런 원이 있으면 이 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1 더하기 y1은 r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그런데 얘는 중심이 0,0였을 때 구하는 방식이고 중심이 A, B라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쉽게 말하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R의 제곱 이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오지 이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과 어떻게 된다고? x 빼기 a, x1 빼기 얼마? a 더하기 y 빼기 b 마다 y1 빼기 b는 r의 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아마 이 앞 시간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를 할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원이 있어. 이 원이 어떤 원이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이런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 나와 있고 뭐 반지름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기울기가 m이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이다라고. 자, 기울기가 m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m인 것은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 근데 이거 중에서 뭐 한다고? 기울기가 m이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y는 mx 더하기 b라고 한다면 b의 값만 구하면 될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런데 뭐 한다고 그랬지? 이 직선과 이 원이 어쩐다고? 접한다고. 접한다라는 말의 뜻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r이 똑같으면 될 것이다. 그럼 원의 중심은 뭐니? 중심 0,0이지? 0,0에서부터 이 직선 일반으로 써줘야 돼. 뭐가 되지? mx 빼기 y 더하기 b는 0.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r이 똑같아 버리면 우리는 뭐한다? 기울기가 m이고 원에 접하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a제곱, 이 x앞의 개수를 a라고 한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뭐가 돼? m제곱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0 대입하는 거야. 0, 0. 그러니까 b의 절대치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나는 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의 절대치는 뭐한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b의 값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면 플러스고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y는 뭐가 된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런 직선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야. 학교에서 보통 이걸 뭐 이제 암기를 좀 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암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조졌으면 이런 식으로 세워서 뭐 한다? D하고 R이 똑같다 놓고 문제 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뭐 정 안 되면 암기를 하셔야죠. 뭐가 돼요? mx, 기울기 m이라고 줬으니까 mx. y절편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구하더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안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걸 풀어봤나요? 자, 34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340번 문제. 이 앞 시간에 먼저 풀었을까요? 340번. 안 풀었어요? 한번 먼저 풀어보고. 이건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먼저 풀어보십시오.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X1이 A라는 소리예요. 여기 봐봐. 여기 이 점이 지금 A, B라고 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X1 대신에 그걸 갖다 대입하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생겼다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이렇게 생겼어. 쌤이 천천히 문제 풀어가 볼게. 그런데 이 원 위에 일사분면 a, b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원 위의 점이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어디 있어? 이렇게 구한다고. 불러보세요. ax 더하기 by는 얼마? 4. 얘가 답이야. 그러면 여기서 값을 구한다는 게 뭐야? r과 q잖아. 그럼 r은 뭐니? y의 절편. 그러니까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뭐냐 이 말이야. x에다 0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뭐가 되니? b분의 4. 이게 r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q는 뭐가 되니? q는 뭐가 돼? x의 절편이니까 y에다 0 대입했을 때 x의 값이 뭐냐고. 얼마가 돼? a분의 4,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의 좌표 알았으니까 뭘 구해낼 수가 있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아니 이렇게 지금 생긴 거잖아. 여기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은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b분의 4 곱하기 a분의 얼마? 4.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재는 뭐가 나와 있니? 길이가 나와 있네. 교재는 뭐가 나와 있어? PQ의 길이가 나와 있어. 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졌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나와 있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더하기 루트를 씌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거리의 제곱 불러보세요. 얼마가 돼? 루트 a 제곱분의 얼마? 16.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어떤 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얼마? b의 제곱분의 16.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그제 얼마가 되시오? 8이 되시오. 이런 소리겠지. 따라 계산해주면 당연히 뭐가 되냐? a 제곱분의 얼마? 16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얼마? 16. 88에 64. 1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a 제곱분의 1 더하기 얼마? b의 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니? 4가 되니? 4? 4. 한편 a, b는 어디 위에 점이니? 바로 이 원 위에 점이겠지. 원에 따라 대비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4다라는 게 일단 성립하겠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는 소리니?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통분시켜봐봐. 뭐가 돼? a, b의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 말은 a, b의 전체 제곱분의 이런 소리겠지. 이해돼? 위에 거 뭐가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야? 4. 얼마? 4는 4.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1. 1분의 4가 돼야 4가 될 거 아니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얼마라고? a 곱하기 b는 1이라고. 왜 그러냐면 a, b는 교재에서 뭐 어디에 있다 그랬어?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 b는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바로 1이 될 수밖에 없지. 뭐 지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a 곱하기 b를 구하라 그랬어? 답은 되겠지.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그게 ab의 아마 이거 통분시킨 거야. 이거 곱하고. 그러니까 분자문에 똑같이 a, b를 곱하겠다는 소리야. 어이, 통분은 어떻게 해?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너는 2분의 1과 3분의 1 이거 통분 어떻게 하는 거야? 6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3, 2.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a, b의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라고. 이해돼? 뭐가 문제지? 아, 이게 이제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을 수학에서는 a, b의 제곱이라고 하죠. 야, 이놈아, 이거 말은 a를 두 번 곱하기 하고 b를 두 번 곱하기 하라는 소리잖아. 이걸 알건 모르면 어떡해? a, b, b 이런 뜻이고, 이 말은 가로를 두 번 곱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a, b 이런 뜻이잖아. 이것과 이건 똑같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 이건 모르면 안 되죠. 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문제를 풀었지? 여기서 뭘 문제를 풀었지?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지금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뭘 풀어보냐? 기울기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자, 33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오. 331.
자, 자, 한번 해봐볼까요? 헤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문제를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돼?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 직선과 수직이 된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는 말은 기울기를 주어진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아, 이거 아직도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지? 뭐가 돼? 이 y는 이렇게 나왔는데 마이너스에서 빼기 1이니까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잖아. 이걸 아직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것과 수직이 된다는 말은 내가 구하자 하는 기울기가 얼마야? 2. 그러니까 y는 당연히 2x 더하기 얼마? 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이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한다니까? 접한다는 말은 B하고 R은 똑같으면 된다. 수차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2x 빼기 y 더하기 b는 0, 원의 중심은 0, 0 이렇게 돼. 이 원의 중심은 0, 0, 반지름 R은 루트 5 이런 말의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0, 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에 0, 0 갖다 대면 b의 절대치는 루트 5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서 b의 절대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5.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값을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답이 되지.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정답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되는 거지. 이게 이런 게 어려울 리가 없어. 이 어렵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지나갑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이 네 번째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요. 얘들이 맨날 틀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네 번째가 나중에 여러분이 수투를 배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수투에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안 얻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나중에 문제 푸는 게 좋죠. 당연히 다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네 번째는 뭐냐?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한 점이 주어지는데 이건 뭐가 주어진 거지? 원익의 한 점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 원 밖에 A, B를 지나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이 문제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뭐한다? 원 밖에 한 점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물론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는데 이 문제를 푸시오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어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 그러니까 뭐만 알는데?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내 마음대로 잡아 M이라고. 나 뭐만 구해주면 돼? M만 구해주면 돼. 이건 주어졌으니까. 이건 내가 임의대로 잡은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기울기 알았고 한 점에 좌표 알았으니까 식 어떻게 세워주면 돼? Y 빼기 B는 M에 X-A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그런데 이 직선은 어쩐다고? 이 원에 접한다고. 접한다라는 말의 뜻은 B하고 R이 똑같다. 넣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M의 값만 구해주면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내가 뭘로 문제를 풀어주냐면 자, 페이지 45페이지로 와보세요. 45페이지. 자, 249번 문제나 250번 문제거든요. 자, 250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250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뭐하대? y제곱은 얼마? 5. 자, 여기 봐보세요. 거의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면 뭘 먼저 해줘야 돼? 이게 원위의 점인지 아닌지. 원위의 점이면 문제 이렇게 푼다니까? 원위의 점이 아니면 문제도 이렇게 푼다니까? 그러니까 원위의 점인지 원위의 점이 아닌지를 뭘 해줘야 돼? 먼저 푼다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하고 1을 갖다 대비해 줘 봐봐. 성 밑에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건 원 밖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원 밖에, 자 여기가 쉽게 말하면 A, B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3,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소리라. 이해됐니? 그러면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답 직선은 뭐가 돼? Y 플러스 2는 M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 이런 소리예요. 접한다라는 말은 D하고 R이 똑같다라는 소리라니까 그 같은 말을 투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세워줘. 뭐가 돼? MX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빼기 1은 0. 원의 중심은 뭐니? 0, 반지름은? 그러니까 루트 5는 반지름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심이 0,0이니까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그러면 0하고 0 대비니까 뭐만 남니? 3M 플러스 1만 남지. 둘 다 마이너스 없애주면 되죠. 뭐 어차피 절대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1 다음에 제곱을 할 거야. 얘 제곱해주면 얼마나 돼? 5. 얘 이쪽으로 가서 제곱을 해주면 얼마나 돼? M제곱 플러스 1. 1은 얘를 제곱할 거야. 얼마나 돼? 9M의 제곱 플러스 얼마? 6M 더하기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 얼마가 되니? 4M의 제곱 더하기 6M 5 넘어가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따라서 2로 나누니까 2M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되니? 3M 빼기 얼마? 2는 약 1, 2, 1 여기에 마이너스. 이해돼? 따라서 물론 이것은 1M이고 이건 2M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M은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여기. 그러니까 값은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의 뜻이라.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100% 나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항상 틀리죠. 왜냐? 일단 문제 풀기를 싫어합니다. 자, 3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341번. 341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 뭐 하라고? 대입을 해보라 그랬지. 왜?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에 있는 점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 병원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럼 갖다 대입해줄게. 뭐가 돼? 9. 갖다 대입해줄게. 1. 그러니까 5하고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점이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뭐 한다고? 이 원하고 접하는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 점, 이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내 마음대로 m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뭐가 어려워 그렇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져? 불러보세요. y-5는 m의 x-2가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이 원의 자 이것을 일반형으로 써줘야 돼. 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써주면 뭐가 되니? 대답해줘. mx.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y. 얘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m.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5는 0. 이해돼 여기까지? 자 중심은 얼마니? 얼마 대입하면 0 되냐고? 마이너스 1,4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되니? 루트 5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똑같으면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루트 5는 자 이거 뭐가 돼? 루트 이게 a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가 돼? m제곱 플러스 1에 이게 x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야 여기가.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m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이게 y1인 거야. 그럼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m 플러스 5의 절대치 이렇게 되지. 이해돼? 이렇게 곱하기 해줘. 루트 5 루트 얼마 돼? m제곱 플러스 1은 자 얘들끼리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치. 자 우리가 절대치하고 루트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주니까 얘는 뭐가 되고 5가 되고 얘를 제곱해주면 뭐가 되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얘 제곱해줘. 얼마가 돼? 9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겨줘. 얼마가 돼? 4 m제곱 마이너스 6m 이거 플러스 5가 되고 넘어가죠. 얼마? 마이너스 4는 0. 뭐 이제 더 이상 안 구해도 되지. 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M1하고 M2를 곱하라 이런 소리야. 두 분의 곱은 뭐가 똑같다? A분의 C랑 똑같지. 이거 여러 번 했잖아. 이게 하나가 늘 0이 되게 하는 값이 제곱이니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M1이 하나가 있고 M2가 하나가 있을 거라고. 두 분의 곱은 뭐가 돼? A분의 C가 된다. 그래서 얼마가 돼? 4분의 마이너스 4.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쓰면 M1, M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니까? 이것분의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5번째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잘하면 내가 문제를 좀 여러 개를 좀 다루어 줄 수가 있는데 여러 개를 다뤄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한 2개씩밖에 다뤄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진도를 나가지는 못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5번째는 사실은 이 학생을 2개 배웠고 이제 3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3개.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뭘 지금 배웠지? 뭘 배웠지? 기울기가 m이고 뭐한다?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우리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더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이거 하나 배웠고 두 번째 뭘 배웠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하라고?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주고 직선 구해. 어떻게? y-b는 m의 x-a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직선하고 원이 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접하더라.
그러니까 D하고 R이 똑같다 이 말을 우리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되지?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때 있어. 아주 쉽게. 이 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 원 위에 한 점에서 뭐하다?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다.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반점을 빼주면 최단거리가 되고 이 반점을 플러스로 해주면 뭐한다? 가장 긴 거리가 된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항상 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한 거야. 중심.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반점을 빼주면 바로 이 거리가 스몰이 되고 m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바로 뭐한다? 라지 m이 된다. 거리의 최고의 길이가 된다 이 말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건 아주 쉬운 거야. 그러면 원하고 만약에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구하겠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제로 빼주면 최단거리가 되고 반제로 플러스하면 최고의 거리가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되지? 만약에 원하고 원이 있어. 그러면 최단거리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을 빼주면 바로 최고의 단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의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에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시험 문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자, 어디를 보냐? 325번 문제 나왔어요. 3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원 위에 점 P와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328번은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325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어려울까? 사용하치 한번 해볼까요? 이 원을 뭐로 고쳐줘야 돼? 그렇지. 표준형으로 고쳐줘야지만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지. 내용이니까 이해됐죠? 그렇지? 자, 완전 접시업도로 바로 고쳐봐볼게. 뭐가 돼? x 빼기 1의 제곱. 자, 이것도 바로 고쳐봐볼게. 뭐가 돼?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1도 빼고 뭐도 빼야 돼? 4도 빼야 되지? 그러니까 5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6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 고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따라서 자 거리 B는 어떻게 구하냐고? 루트 이게 A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얼마? 25. 얘 절대치. 여기 중심이 뭐야? 1이지? 1.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대입해줘. 얼마? 3.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지. 여기다 대입해줘. 얼마가 돼? 8 더하기 14 이렇게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니? 5분의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돼? 25가 되겠지? 아, 25가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 5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5라는 소리야. 반지름 얼마인데? 4. 그러니까 빼주니까 최소의 거리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최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9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치? 아,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어려우면 큰일 나게. 자, 그런데 이게요, 학교 시험에 328번으로 시험이 잘 나옵니다. 328번 힘들더라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328번처럼 나오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요. 이 문제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와 한번 해봐볼까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자, 해봐보세요. 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뭐가 돼? 00 반지름은 루트 2가 되는. 뭐 이제 굳이 내가 여러분은 이해하도록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용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돼요? x의 절편, y 절편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뭐가 돼? 0 대입하면 x도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뭔지 이런 어떤 직선이 돼요. 이런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한다는 양은 여기에서 이제 최단거리면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뭘 구한다고? 이러한 뭐가 있다고? 정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최장거리 이것을 뭐 한다고? 이것을 높이로 하는 정삼각형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봐라 이 말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 정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정삼각형 이게 정삼각형이 영 불편하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될까?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이 위에 거의 정삼각형과 이 밑에 거의 정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아니 이 정삼각형과 이 커다란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뭐가 되겠어? 이 길이에 비해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아니 이 높이에 비해 뭐가 돼? 이 높이에 비해? 이 높이에 비해 뭐가 돼? 제곱이 된다고. 아니 이 삼각형의 높이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의 높이의 비, 아니 길이의 비, 쉽게 말하면 높이에 비해 뭘 하면 돼? 제곱이 될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제곱을 해야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잖아요. 뭐 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또 밑변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는 거잖아요. 밑변도 커지고 높이도 똑같이 커지잖아요. 몇 배로? 몇 배로 커진단 말이야. 똑같은 배로. 그러니까 제곱이죠. 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다시 한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 비가 똑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1이고 얘가 3이면 이것도 1일 때 이것도 3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지? 대응하는 길이에 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똑같은 비가 똑같이 커지지. 똑같은 정삼각형이니까. 왜 그렇지? 닮았기 때문에. 닮았다라는 말의 뜻은 뭐가 돼? 닮았다라는 말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고 뭐한다?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은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지? 따라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거리를 구해. 뭐한다? 중심 대답해. 중심 0,0 반지름 R은 뭐가 돼? 루트 2. 얘를 직선으로 써야 돼. 일반형으로 써줘야 되겠지? 이쪽으로 넘겨줘. 불러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야. 자 거리 한번 구해볼까? 거리 루트 불러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가 돼? 1 더하기 1 2에 그 다음에 0 갖다 대니까 여기는 4가 그냥 되겠지. 뭐 4의 전대체나 4랑 똑같지 뭐. 분자면 루트 2를 곱하게 해줘. 그러니까 얼마가 돼? 2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2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아니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최소의 거리는 루트 2.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루트 2가 되고 반지름이 루트 2가니까 빼주니까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얼마냐고. 루트 2가 두 개에서 하나를 빼주니까 하나만 남지 뭐가 남아? 이거를 잘 몰라서 좀 그런 거야? 루트 2로 묶어줘봐. 그럼 여기 남는 건 2가 되고 여기 뒤에 남는 건 1이 남는 거잖아. 아니 2x하고 x를 빼면 얼마냐고. 여기에서 x가 루트 2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x에서 x를 빼니까 당연히 x가 되지.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루트 2가 되는 거지. 3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빼면 얼마가 돼? 3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빼면 얼마가 되냐고. 루트 2가 된다고. 아니 이런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이렇게 되고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냐. 최대값은 여기서 또 그러니까 2 루트 2가 되고 여기서 루트 2를 더하는 거야. 그렇지. 3 루트 2. 이걸 이제 제곱을 하면 이게 뭐가 돼? 넓이의 비가 된다. 왜 제곱하면 얼마 돼? 이걸 제곱하면 얼마 돼? 예?
1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 1대 9라는 답이 됩니다. 정답 뭐가 돼요? 1대 9라는 답이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아이 씨발놈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지 이러면서. 자, 6번 또 가봅시다. 6번. 여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그어주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 접선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접선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접선의 길이는 뭐 L 이렇게 표현해요. 랭스의 줄만.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무조건 이 원을 표준형으로 고쳐줘요.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요. 항상 원을 완전적 형태로 고쳐주면 이 중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지름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항상 R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밖에 한 점까지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보통 D라고 해요. D. 디스턴스.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 얘를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뭐한다? 접선의 길이가 나오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이 접선의 길이를 이건 되게 쉬워요.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이상하게 틀리더라고. 신기해 죽겠어. 아니 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자, 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 자, 316번 문제인데요. 예. 316번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자, 이거 마저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로 되냐면, 접선의 길이는 사실 몇 개를 우리 구할 수 있겠어, 원래는. 아니,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 시험에서 이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되게 이제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놈과 이놈은 어떻게 만날까? 아니 이 놈과 이 접선은 어떻게 이 호의 길이는 이 호가 아니라 이건 혈의 길이는 어떻게 만날까? 수직으로 만나요.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나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뭐 2학년 때나 배웠어요. 중3 때 배우구나. 뭐냐? 이 삼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혹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바로 이 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거? 이거 곱하기 이것은 뭐한다? 이거 곱하기 이 H 뭐 이걸 H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기 H하고 똑같다. 왜?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해봐. 뭐한다? 밑변 곱하기 이것도 수직으로 만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면적을 구하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똑같다. 따라서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걸 가지고 이 길이를 그것의 2배 이 H의 2배를 해주면 바로 이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문제 프로그램 한번 시켜볼까요? 자, 55페이지 316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데 이것도 더 쉬울 거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320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316번을 먼저 풀어보십시오.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는 소리야. 자, 이것이 이 원 밖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한번 파악 한번 해볼까? 대입해보면 알겠지? 3, 6. 대입하니까 뭐가 돼? 4, 16. 그보다 크니까 원 밖에 있는 점 맞네.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점의 작부가 쉽게 말하면 3,6이라는 소리. 이해돼? 그럼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완전 적정도로 고쳐줘. 이미 고쳐져 있어. 얼마나 쉬워. 그러면 이 점의 작부가 지금 뭐라는 소리야? 1,2라는 소리지. 이 반지름 얼마라는 소리야? 3이 된다는 소리야. 3.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좀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를 어떻게 구해? 자, D 구해볼까? D 두 점 사이의 거리 빼준 남의 제곱 4, 4. 2는 4, 4, 4, 16.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20, 루트 20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20이야.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시오. 뭐 해주면 돼? 20에서 9를 빼주면 되지. 얼마나 되니? 루트 11이 나와야 되지. 어려워? 아니 엄청 쉬워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3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320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사용같이 한번 해봐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봐볼게요. 3하고 2를 대입해봐봐. 어때?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2, 3하고 1은 원 밖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앉으면서 이렇게 뭐 한다고? 접선을 걷다고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저 문제 요점이야. 따라서 여기가 지금 3,1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라고 그랬지? 고쳐져 있네 이미? 오 너무 쉬워.
여기 중심은 뭐가 되고 대답해? 0,0이 되고 이 반지름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에서부터 원점 0,0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뭐가 돼?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10에서 4를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아니 이게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놈들아 이게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에서 4를 빼주면 루트 6이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뭐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이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은 얼마? 2 루트 6은 루트 10 곱하기 h하고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라고 한다면 h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요? 따라 자동으로 똑같이 루트 10분의 1을 곱하면 h는 루트 10분의 2 루트 6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루트 5분의 루트 3 분자분의 루트 뭐를? 루트 5를 곱하게 해주면 5분의 2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것은 몇 배? 이 길이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일단 2를 곱하게 해주면 뭐가 돼? 이 h의 값이 나오는데 얼마 된다? 5분의 4 루트 15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아 이가 못 풀겠습니까? 자 다음에 7번째로 가봅니다. 지금 원하고 직선을 지금 이제 계속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원하고 직선에서 이제 뭐가 지금 나가냐면은 뭐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갑자기 왜 생각이 좀 안 납니다. 자 원하고 직선이 이제 남은 게 있는데 아 이게 있네요. 자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건 어떻게 만나는 거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한다? 현의 길이 이렇게 돼요. 이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소리야. 뭐 말하는지 이해됐어? 무조건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나면 이 원을 표준형으로 고쳐줘.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뭐하고 뭐가 나와? 중심과 단점이 나온다. 그럼 원의 중심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겠지.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뭘로? T로 어떻게 구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조건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치 이렇게 구한다니까? 아니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니까 이놈들아. 그럼 이 D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나 R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빼준 다음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그것을 2배를 해주면 바로 현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뭐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현의 길이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현의 길이 어디 있어? 적선의 길이, 뭔가 직선, 현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14, 유형 14에 있어요? 예, 나와 있네요. 53페이지. 자, 304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구한다고. 뭐가 어려워요?
자, 저와 한번 해볼까요? 자, 원의 중심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표준형은 고쳐져 있어. 중심이 뭐니 불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도 나와 있어. 얼마가 되니? 3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니까 직선을 뭐로 세워줘야 돼? 일반형으로 써줘야 돼. 뭐가 돼? x 빼기 y 더하기 3은 0. 중심은 뭐니? 마이너스 2,2.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거리 어떻게 구하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의 절대값 이게 a 얘가 x1이야. 여기 갖다 대야 되죠. 마이너스 b 얘 y1이야.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3, 3은 9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얼마가 되니? 2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니까 전체에다가. 따라서 루트 2분의 17 혹은 얼마가 돼? 유리하여지면 2분의 3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루트를 씌웠는데 분자분의 똑같이 루트 2로 곱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돼. 그런데 이것을 몇 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현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루트 34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보시려니까 306번을 한 번 더 풀어보십시오. 빨리 306번을 한 번 더 해봤어요. 306번. 유형별로 하나하나 다 해주는데 이거 학교 시험으로 못 뽑는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안 해주면 뭘 먹을까? 유형을 아는 게 들려야 돼. 아는 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뭔 이야기야? 이게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딱딱 나오죠.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봐주세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뭐냐? 여기 중심이 뭐가 돼? 여기가 0,0. 이 반지름이 얼마라고? 3.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 뭐 한다? 현의 길이가 4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뭐가 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루트 5가 돼야 되지. 9에서 4를 빼니까 이놈들아.
얼마가 돼야 돼? 이 거리가 루트 5가 돼. 그러니까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된다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돼? 루트 5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가 돼? 루트 5의 절대값 여기다 0을 대입하라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 k의 절대치 k는 얼마가 돼? 5 어렵지 않지 그렇지?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뭘 배운지 아세요? 사실은 기하라고 하는 걸 배워요, 기하. 원하고 직선 막 이런 막 위치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원은 굉장히 많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부터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워요, 사실은. 뭐 아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다 막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하다 보니까 유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단지 나는 가장 빈곤하게 많이 나온 거 아까 뭐 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걸 지금 따져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원 밖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앉으면서 이렇게 접선을 넣었을 때 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내요. 이게 이제 마플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되게 쉬워요, 사실은. 쉬운데 내가 여러분한테 둘이한테 가르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왜 부담스러운지는 뭐 안 봐도 본인들이 알겠지. 내가 몰라서 이런 걸 안 가르친 게 아니고요. 막 이런 걸 가르치면 막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못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선생님이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똑바로 하면 학교에 못해도 2등급 나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등급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런데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해봤자 저 새끼 어렵게만 가르쳐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서 못하는 거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서 지금 뭘 가르친 거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알았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세 번째 원과 원의 위치 관계, 네 번째 자취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또 한 5가지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 배운 게 한 5가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이게 1시간 돼요. 1시간짜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제 올 거냐면은 25일 날 올 거잖아. 25일 날. 너 언제 간다 그랬지? 26, 27일 간다 그랬나? 근데 그 27에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또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간다고? 안 가면은 다행이고. 8월 3, 4월에 뭐야 이제 또 갑자기 8월달로 옮겨갔어? 왜 뭘 빠지려고 그래 자꾸 안 빠지려고 해야지. 가족여행 어쨌든 간에 저기 우리 지원이는 25일날 나오는데 문제 없지? 저 친구도 문제 없을 겁니다. 오늘 뭐 학교에서 뭐 무슨 합창단 연습을 한다요. 9월달인가 뭔가 뭐 여기 무슨 뭐 축제가 있나 보죠. 거기에 뭐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2시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또 뭐 옮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2시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우리 학원에 엊그제 장마가 와가지고 위에 이 등이 바로 자동으로 켜져야 되는데 지금 등이 이제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막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맨날 뭘 고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건데 왜냐면 늦으면은 이게 등이 안 켜지면은 헛디뎌가지고 여기 큰일 날까 봐서 내가 지금 빨리 하는 건데 어차피 2시에 오시면 돼요. 저쪽은 이제 3시 반에 오면 되고. 그래서 25일 날은 그렇게 하면 되고 26일 날은 걔가 창표가 다음 주 30일부터 계속 오거든요. 30일 그러니까 26일 날은 상관없어요. 빨리 얻어 늦게 얻어 상관없는데 26일 날은 둘이 따로따로 수업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누가 빨리 할 사람이 누구야? 그럼 너 2시부터 3시 반. 너는 3시 반부터 3시 반? 3시 반이니까 5시 이렇게 하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교재를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평면좌표에 우리가 이게 뭐 셀을 이걸 안 배우긴 했지만은 옛날에 배웠어요. 너는. 그래서 너는 좀 저기 해오시면 됩니다. 뭘 해오시면 돼요? 앞에 평면좌표에 문제를 풀으시면 뭔 문제 풀어라고 그러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평면좌표에 너 지금 뭐 1등급을 해달라 그러니 뭘 해달라 그러니? 그러니까 블랙라벨을 풀어야 된다고. 너가 그걸 안 풀어잖아. 치도하기 너무 어려워. 그냥 문제 뭔가 풀어와. 그냥 평면좌표 문제를 풀어오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안 풀으면 안 됩니다. 풀어오시면은 2시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너는 또 기초 예분 계속 하면 돼요. 그냥. 25일에 2시죠. 너희들은 25일 날 금요일 날 2시. 토요일 날은 3시 반. 너가 2시. 이렇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한 이틀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하루 전날 이야기해 주면 어제처럼 문자해가지고 왜 문자가 연락이 안 오지만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했던 거 복습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다 보시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도, 그 다음에 집합까지밖에 안 나와. 이게 중간고사야. 이미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을 하고 있어. 뒤에는 원과 원의 일치관계가 접선방정 적어. 양이 원과 직선보다 양이 더 적다. 그러니까 벌써 중간고사 절반 이상은 끝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뭔 일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